간이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 상태는 안정적인 상태이고 현재 폐렴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우한 폐렴으로 4명이 숨졌다는 발표가 나온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죠.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차단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 우한 폐렴이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인구 이동이 엄청나게 많은 최대 명절 춘절까지 앞두고 있어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일단 먼저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중국인 여성입니다. 우한에서 들어왔어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직접 발표를 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국적의 중국인 여성이고요. 네. 젊은 편입니다. 35살. 네. 그런데 이제 19일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다가 네. 검역에서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18일에 이미 감기 증세가 우한에서 있었고 우한에서 온 거거든요. 그렇죠. 우한에서 병원에 갔더니 감기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안심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네. 걸려서 보니까 확진자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이 됐어요. 지금 격리 치료되고 있습니다. 인천에 마련돼 있는 격리병동에서 상태는 괜찮다는 거죠?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예, 아까 저 4명 사망은 중국에서 그렇죠. 네. 발생한 건데 이 사망자의 경우에 이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고령 환자들이고요. 60대 이상. 네. 오늘 4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맞습니다. 89세. 네,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합병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병이 앓고 당뇨나 있는 사람들. 고혈압을 앓고 계시다가 혹은 이제 또 다른 질환을 앓고 계시다가 네. 면역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 폐렴과 함께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나 혹은 이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다소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지금 입국을 했는데 비행기 네. 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분들, 승객들, 승무원들 역시 또 감염 위험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사람 감염 지금 확실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당연합니다. 지금 44명이 모두 다 모니터링 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29명의 승객이 있고요. 5명이 승무원이 있고 네. 공항 관계자 10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5명이 이미 동행해서 이 중국에서 들어왔던 거예요. 일행이 있었군요. 네. 근데 일행 중에 3명은 이미 일본으로 출국. 네. 2명은 중국으로 이제 돌아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승무원과 승객들 모두 다 이 네. 지역 보건소, 해당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14일 동안 발열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는 잠복기가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감염의 징후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확진이 감염 여부가 확인 안 되는 사람들은 오늘 저녁에 발표한다라고 질병관리본부가 맞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녁까지 계속 기다려 봐야겠네요. 모니터링 중인 이 증상 의심 환자들이 네. 일부 있는 거고요. 아마 계속 이 보도가 나가면서 일반 감기, 독감 환자들도 네. 혹시 아닌가 또 일반 폐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이제 따져서 봐야 하니까 의심 증상자들은 앞으로 좀 다소 늘어날 전망인데 우리는 무엇보다 확진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우한 폐렴의 어떤 그 감염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네. 신종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백신도 없다고. 백신이 그러죠. 없는 네, 거죠. 어떤 바이러스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에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한번 확산돼서 유행했던 사스가 재확산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까지. 이런 의심이 많았어요. 네. 중국 당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발표를 했는데 이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6종이 있는데 4종은 감기 수준으로 앓고 넘어가는 위험하지 않은 바이러스고요. 6개 중에 2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스 그리고 하나는 메르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종이 또 발견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군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어찌 보면 원형의 역할을 하고 이게 거기에 여러 가지 돌연변이. 환경 때문에 변형돼 나가는 건데 이번엔 사스도 아니고 메르스도 아니고 신종이다, 폐렴 증세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원인 불명의 폐렴 이렇게 부르다가 네. 지금은 아예 지명을 붙여서 우한 폐렴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고요. 이 정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데 어쨌든 지금 좀 중국 내에서 확산 기류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도시 베이징 얘기도 나오고요. 상해 이야기도 맞습니다. 나오던데요. 우한에서만 198명인데 네. 이 중에 25명은 이미 치료가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분들은 네. 폐렴처럼 앓고 지나가서 퇴원. 네. 그런데 문제는 198명 중에 35명은 좀 중증이고요. 4명은 이미 숨졌고 35명이 지금 숨졌고, 중증이다. 35명이 중증이고 이 중에 9명은 위독. 아, 그러면 더 사망자가 늘어날 사망자는 가능성이 늘어날 계속 있다. 가능성이고 확산 중인 것이 네. 지금 베이징에서 5명이 발견됐습니다. 네. 근데 이 외에도 지금 상하이에 1명 등 전국으로 퍼져나가는데 확진은 아니지만 산둥성이라든가 지금 또는 이제 이 지진 많이 났던 쓰촨성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 계속 의심 환자들은 또 10여 명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한을 거쳐서 해외로 나간 이제 사람들 중에 네. 지금 이미 태국하고 일본은 또 그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퍼져나가는 우리나라만 비상이 아니군요. 지금. 우리나라만 비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우한에서 온 이제 중국 국적의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분들도 다녀올 수 있고 네. 우한이 인구 한 1,000만 명 되는 뭐 서울 규모 되는 대도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동도 활발하고 관광도 가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한을 지금 못 가게 할 수는 없어요. 현재 상황에선. 그렇죠. 어제 위기경보 대응이 있는데 감염병 위기경보 대응이 4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르스 때도 경험했지만 네. 관심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주의로 올린 거예요. 2단계로 네. 올라갔다고. 하나 더 올라가면 경계가 되고요. 제일 마지막이 심각인데 네. 컬러가 있습니다. 관심일 때는 블루였다가 지금 주의는 옐로우가 된 거고 노란색. 여기서 이 전국으로 내부 확산 징후가 있다 그러면은 경계로 올라가는데 오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심각은 레드입니다. 우리가 레드를 경험한 바가 있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한이 큰 도시고 해외 이동도 잦고. 네. 근데 지금 문제는 25일 날 우리 설날인데 네. 중국에서 춘절하면은 가장 큰 명절이다. 네. 수억 명씩 이동한다라고 네네. 얘기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 뉴스와 별도로 이제 설날 이야기를 전하면서 보도를 보니까 네. 최근에는 뭐 가족 단위로 또는 부부 단위로 네. 이 미리 고향 귀성을 하고 아. 그다음에 벌초도 하고 성묘도 그 하고 기간에는? 오히려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패턴화되고 있는데 네. 중국도 이제 민족 대이동입니다. 중국은 지금 지난해 말 인구가 14억 명을 넘겼거든요. 네. 지금 이 춘절 기간 동안 연 동원 이 움직이는 인원이 30억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연인원이니까. 연인원이니까. 인구를 예. 10억이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인구 한 봐도. 명당 한 번 갔다 온다고 치면 딱 맞아요. 그러네요. 여러 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짧게는 일주일. 지금 이 보통 춘절에 이 기업체들이 네. 기본적으로 7일의 휴가를 주고요. 음. 또는 이제 이 노동 상황에 따라서 한 달까지도 춘절 연휴를 즐기는 프랑스 경우가 바캉스 같은 거군요. 왕왕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넓으니까 고향을 한번 가면 오래 체류하면서 지내다가 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30억 명 이동의 이 춘절에서 중국인들도 한국도 많이 오고 일본도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한국을 경유해서 해외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이동이나 관광 방문이 많아집니다. 거기에 또 우리나라에서 혹시 감염 의심자가 있는 경우에 네. 우리나라도 또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설날도 겹쳐. 이 글로벌 이동의 연쇄 효과가 있는 시기거든요. 매우 이 활발한 이동이 이제 되는 시기에 우리가 과거에 총균세 같은 책을 보시면 네. 이동과 이 세균의 전파가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래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패스트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나라도 초비상이고요. 질병관리본부는 이 설 명절 연휴에도 24시간 방역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중국에서도 지금 시진핑 주석이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 지금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네네.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좀 대응이 좀 늦는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또 좀 투명하지 못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걱정이 좀 그 들긴 대목이죠. 하더라고요. 메르스 때 우리나라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는데 자 이걸 빨리 네. 방역을 위해서는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이것은 또 이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빨리 공개하는 게 오히려 나은 거죠. 그러니까요. 중국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스는 아니다. 그럼 뭐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도 좀 뒤늦게 공개했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럼 사람 간에 감염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중국 당국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하는 그렇게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들은 감염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우한에서만 198명 감염자들이 처음에는 수산시장 방문자, 그게 제일 첫 예. 발원지라고 짚히는 곳이죠. 도축장이라든가 혹은 수산물 시장 네. 이쪽을 발원지로 보고 있었는데 이쪽 방문자들이 직접 감염자였는데 네. 이제 여기 안 간 사람들도 감염이 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2차, 3차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의료진도 좀 예, 감염됐다고. 맞습니다.
그럼 사람 간의 감염이 맞다라고 전문가들은 단정 짓고 있어요. 당국과 좀 온도차가 있고요. 그래서 걱정인 거죠, 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은 강력하게 억제하라라고 했고 또 리커창 총리가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기 발견, 조기 보고, 조기 격리, 조기 치료 이렇게 네. 이제 네 가지의 조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방역 당국이 다 나서도 사실은 바이러스라는 거는 틈새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번 이 중국은 춘절, 우리는 설 명절 기간에 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투명 인간처럼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정부만 믿을 것이 아니라 네. 개인 위생, 개인 방역 이것도 지금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위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손만 잘 씻으면 됩니까? 예, 일단은 네. 손을 30초 이상 깨끗하게 외출하고 오면 해야 되고요.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문제도 있지만 네. 나가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하시는 게 좋고 최대한 좀 질환이 있는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외출을 자제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발열 그리고 좀 기침, 깊은 네. 기침 이런 좀 폐렴과 유사한 증상, 좀 이 심한 감기가 있을 때 네. 병원으로 바로 가시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1339라는 번호를 질병관리본부 전화거든요. 네네. 1339에 자신의 이 상태를 문진으로 알리면 1차 진단을 전화로 해줍니다. 그럼 어느 병원으로 의심이 되니 어느 병원으로 가시라고 지정해 준 데를 가셔야지 네. 동네 의원에 가면 혹시 의료진도 감염될 수 있는 의료진이나 그 또 확산되고. 예, 동네 병원들이 좀 붐비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 저 서울 메르스 삼성병원에서 메르스 확산되는 거 보듯이 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339라는 전화번호 꼭 의심이 될 때 전화해 본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